존재하지만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난 1년 센터를 운영하며 만나본 은둔형 외톨이들은 어땠고 또 지원했던 성과는 어땠는지 백희정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둔형 외톨이는 어떻게 일단 규정하는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뭐 단절 상태를 6개월 이상 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그 정의를 아직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좀 안 된 상황인데요.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그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런 기간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자 이렇게 3개월로 기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적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 만나는 거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나 네. 아니면 경제적 활동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네네. 3개월 정도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거기에 가족도 포함되는 겁니까? 가족이라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둔 가족 구성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가족도 상담이라든가 교육,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설립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우선 이제 광주는 201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현재 이 센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올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의 은둔 고립 청년이 13만 명이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었고요. 광주도 2020년에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당사자가 약 12,000명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추정 인구로 보기는 하지만 그 일본에서 8050 문제라든가 9060 문제 그러니까 80 노인의 부모가 50의 은둔형 외톨이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이렇게 은둔 고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그대로 이제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광주가 조례와 이런 실태조사 센터까지 이제 만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광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두 번째 실태조사를 곧 이제 시행을 할 건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약 12,000명. 이제 그것도 이제 연령이 이렇게 전체 인구를 다 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 19세 이상부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가족들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가족들은 거기에 포함해서 25,0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은둔형 외톨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일본은 80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젊은 나이 때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8050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50이 이제 80은 부모 세대이고요. 50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인데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청년 시기에 보통 이제 은둔 상태에 있는 경우는 청소년이나 청년 시기에 은둔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20대에서 30대 청년이 40, 50의 장년이 되어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운둔 기간이 이제 점점 장기화되고 길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은둔형 외톨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이라든가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실태조사에서는 이게 성별이라든가 연령별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운둔 계기를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 운둔 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운둔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운둔을 시작한 연령이 그 청년 시기니까 19세 후반, 10세 후반에서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30대에 이제 운둔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운둔의 현재 상태에 있거나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기간 안에서 있는 이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부적응이라든가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청년이 20대 청년은 이제 진학 문제, 취업 실패, 직장 내 갈등, 이제 이런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운둔이 시작된다라고 저희 이제 실태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둔형 외톨이가 주변에 있다라고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좋은데 저희 센터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도 이제 발굴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려움을 사실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센터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은 센터 자체가 발굴의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센터가 개소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가족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가장 이제 발굴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이제 의뢰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들도 본인이 이제 조금 은둔 탈출을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비율로 보면은 한 26%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39명이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한 26%가 본인이 이제 의뢰를 한 경우이지만 대부분 이제 가족이 56% 정도는 가족이 우리 이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이제 지역의 기관들도 13% 정도가 이제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센터 자체가 이제 발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지난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그 당사자들을 보면은 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생활 습관이 이제 많이 깨져 있는 부분과 여전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은둔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상담 지원을 하고요.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시켜서 계속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을 집단으로도 지금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개인에서도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제 이후에 사회에서 어떻게 복귀를 할 거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진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전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저희는 당사자들의 사회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를 지원해주고 계세요?
지난해 저희가 39명을 지원을 했었고요. 예. 지금도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가 저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이제 추가로 거기에서 더 추가가 되었고, 네. 지금 아직 접수를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접수를 하고 상담을 매칭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39분들 중에 25명, 이게 예. 25명이 다시 이제 올해로 계속 연결이 되고 14명은 이제 종결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만 들어서는 지금 네. 한 12,000명 정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추정을 한다고 조사 결과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이제 전국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저희 광주 센터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한정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인근의 전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북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센터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현재 작년에 저희가 이제 5월부터 당사자 지원을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그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뭐 39명이 적은 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이거나 네. 은둔 기간이 이렇게 길거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합니다. 아, 이 그래요? 숫자도. 네네. 센터 규모나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센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점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의 성과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은둔형 네. 외톨이에서 벗어난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네네.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뭐 이제 성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것들도 합의된 성과를 어디를 볼 거냐. 그동안 집에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이제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관계를 시작하는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성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그거보다는 뭐 취업이라든가 정말 좀 더 나은 단계를 성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시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상담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막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 단계를 저희가 본다면 지난해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청년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간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센터 개소한 지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은둔 외톨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점은 꼭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네. 우선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지금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외에 이런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 은둔형 외톨이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해들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잘 바라봐줘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손을 내밀 수가 있는데, 편견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또 은둔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도가 넓어져야 되고 인식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다른 곳에 모델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